얼마 전에 유튜브 보는데 모낭염이랑 여드름 구분하는 영상이 뜨더라고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교과서에는 다 질환명으로 돼 있죠. 여드름도 질환으로 돼 있고 모낭염도 질환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개는 약간 결이 달라요. 여드름이라는 거는 생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문제가 되는 질환이죠. 모공이 막혀서 염증이 생기고 그 이후로 진행이 되는 이런 질환이기 때문에 여드름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질환이라면 모낭염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에요. 모낭염이라는 현상은 모낭 입구에 미세한 상처가 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세균이 침범해서 직접 감염되는 질환을 모낭염이라고 해요. 나는 원래 모낭염이 있어서 계속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로 일시적으로 모낭이 감염돼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인 거지, 어떤 사람이 감염성 질환을 달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균 감염을 평생 겪지는 않아요. 문제는 반복되는 현상을 여드름이랑은 다르니까 의사들이 모낭염이라고 자꾸 이름을 붙여요.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제가 원래 3년 전부터 모낭염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주사 피부염인 경우가 많아요. 피부가 민감해서 그 민감함 때문에 염증이 반복돼요. 여드름이랑은 분명히 달라요. 여드름은 한번 시작되면 일정 기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염증이 확 생겼다가 또 확 가라앉아요. 이거를 자꾸 모낭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모낭염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현상이에요. 실제로 이 염증이 모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염증이 생겨요. 여드름처럼 돋아나는 경우도 있고 붓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구별해서 주사피부염이라는 영역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뭔가 여드름도 알겠고 모낭염도 모낭에 염증 생기는 그렇죠. 이렇게 알겠고, 주사 피부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이 주사피부염을 옛날에는 여드름이라고 오해를 많이 했어요. 얘를 카테고리화 시키기가 좀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저희 교과서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기반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피부과 의사들조차 주사피부염이라고 명확하게 진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았죠. 한 6, 7년 전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주사피부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자라는 회의를 해서 계속 그 규정된 내용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주사피부염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진단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진단 절차가 아주 간소화됐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애매한 환자들을 주사피부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보통은 얼굴의 중앙 부분, 미간, 코, 양쪽 뺨, 턱 부분, 이런 부분에서 뭐가 자꾸 나고 가라앉고 빨개지고 가라앉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질환이 주사피부염이라는 질환이에요. 갑자기 확 뒤집어지고. 그렇죠.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하고 주사피부염의 원인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을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주사피부염을 해결하려고 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지하고 각질이 뭉쳐져서 생긴 걸 면포라고 하죠. 거기에 화장품 잔여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가지고 구멍을 막게 되면 안에서 산소가 없어져요. 초기 단계에서는 염증이 없이 막혀만 있는 단계가 한참 지속이 되다가 세균이 늘어납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 현기성 환경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균이 여드름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어나면 염증 반응이 시작이 돼요. 이게 여드름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과예요. 얘는 이 단계가 꽤 길어요. 주사피부염은 아무것도 없다가 다음날 아침에 확 돋아나요. 우리가 이런 피부를 민감하다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피부가 그냥 둔한 피부면 별 반응 안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이 사람이 평소에 늘 세수를 굉장히 세게 하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막 뽀독뽀독하게 세수를 해도 피부 장벽이 이걸 버티면 별로 반응이 안 나타나는데, 피부 장벽이 그걸 못 버티면 피부에서 갑자기 반응이 확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별거 아닌 거잖아요. 내가 늘 하던 대로 세수를 했는데도 어느 날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안 바꿔도? 안 바꿔도. 이거를 우리가 민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사피부염에서 문제가 돼서 와서 여러 가지 문진을 해보다 보면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 장벽의 상태는 기후의 영향을 받고 날씨에 영향 받는 거예요. 내 몸 상태에도 영향을 받고 타고나게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깨졌다 복원됐다 하는데, 많이 깨진 상태에서 똑같이 세수를 세게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확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여드름은 막혀서 생기니까 얘를 뚫어주기 위해서 깎아내고 짜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네. 주사 피부염은 똑같이 깎아내고 짜내면 그럼 안 되죠. 더 심해지겠죠. 음. 주사 피부염을 치료할 때는 자꾸 보호하고 안 건드리고 쉬게 하고 안정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당장 뭘 하는 것보다는 일단 염증에 대해서는 약을 쓸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사실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 진단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진단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여드름일 때 보이는 명확한 패턴이 있어요. 약간은 몰려있고 띄엄띄엄 있고 네. 화장품 잔여물이 많이 남는 데는 여드름이 더 많이 생기고 이런 어떤 패턴을 좀 보여요. 주사 피부염은 약간 대칭적이고 특정 부위에 몰려서 생기는 경향을 보여요. 그런 걸 보고 아 얘는 주사 피부염에 가깝다, 여드름에 가깝다, 혹은 섞여 있다.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요. 섞여 있다고요? 같이 있어요. 그 치료를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심한지를 보고 판단을 해요. 여드름 문제가 더 메인일 때는 여드름에 좀 맞춰서 치료를 하고 주사 피부염이 메인이다. 그러면 주사 피부염을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서 여드름은 이제 부분 거기에 맞춰서 뭐 조금 압출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여드름 약 같은 게 좀 문제가 돼요.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뭐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 여드름이라고 진단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명확한 주사 피부염 환자인데 여드름 약을 처방을 해요. 먹는 약은 우리 피지 조절제라고 많이 부르지만 사실은 얘가 하는 핵심 역할은 피지 조절이 아니라 박피 유도제에 가까워요. 피부를 깎아내는 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드름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 중간에 피지도 좀 억제해주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피부가 더 약해지겠죠. 우리 그래서 여드름 약 먹으면 피부 건조해지잖아요. 맞아요. 그 피부 장벽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 피부염 환자들은 깎아내니까 일단 뭐가 나은 게 다 없어지기는 해요. 그걸 보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피부가 자꾸 약해지면 다음에 염증이 생길 위험성은 더 올라가요. 문제는 해결 안 되고 홍조는 점점 심해지고. 진짜 그 진단이 제일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전략이에요. 물론 주사 피부염 환자에서도 아까 얘기한 여드름 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맞춰서 써야 돼요. 뭐 경험적으로 보면 주사 피부염에 여러 타입이 있는데 코 주사라는 타입이 있어요. 코에서 빨개지고 염증이 반복되고 하는 경우는 이 여드름 약이 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 물론 똑같아요. 이 약을 쓰면 피부가 약해집니다. 그거를 감수하고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치료를 해야겠죠. 저는 지금까지 여드름, 모낭염, 그리고 주사 피부염 이거 세 개가 구분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여드름은 면포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모낭염은 모낭에 일시적으로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주사 피부염은 그냥 내 피부가 약한 거. 그렇죠. 약하고 아주 예민한 거죠. 아주 예민해.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드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1번. 여드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낭염 붙였다, 접촉 피부염 붙였다, 지루성 피부염 붙였다. 의사들이 자꾸 이런 진단명을 붙여놓으면 여기서 문제는 자꾸 스테로이드를 써요. 무작정 스테로이드를 쓰면 염증은 가라앉거든요. 근데 혈관은 더 나빠지고 주사 피부염은 급격하게 나빠져요. 뭔가 치료의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잡으려면 정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오늘도 또 한 번 느끼는 거는 정말 좋은 선생님 찾기 어렵다. 그래도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 오늘 그렇죠. 얻은 게 있으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좀 진단을 내리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